대원들이 긴장이 풀려서 잠이 들려고 하는 그때 중공군의 공격이 시작됩니다. 그런데 중공군이 갑자기 어디서 툭 튀어나왔던 게 아닙니다. 중공군은 산 위에 숨어서 F중대 배치 과정을 다 내려다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니 당연히 진지의 공략 지점도 파악했겠죠. 원칙주의자 FM 중대장 바버데이가 놓친 건 중공군의 포위 전술이었습니다. 이때 덕동고개를 향한 중공군의 기습은 완벽한 성공이었죠. 특히 중공군은 고지 공격에서 위력적이고 독창적인 전술을 선보입니다. 한국의 고지는 바위산이죠. 정상에서 보면 아래 전망이 훤히 보입니다. 그런데 이게 중요한 착각이에요. 실제 경사면에 적이 붙으면 보이지 않는 사각지대가 엄청나게 많이 생깁니다. 그래서 저 밑에서 보이던 적이 중간엔 사라져버립니다. 이 지점이 바로 중공군의 공격 개시선입니다. 당시 중공군은 소총조차 완전히 구비를 하지는 못했지만 수류탄은 충분했습니다. 중국의 정치가 마오쩌둥도 미국은 핵폭탄을 사용할 수 있고 나는 수류탄을 사용할 수 있다고 말했는데요. 하나의 참호에 수십 발의 수류탄이 하늘을 새카맣게 덮으며 날아오는 장면이 상상이 가시나요? 이는 사실 막을 방법이 없는 전술이었죠. 더욱이 야간에는 보이지도 않습니다. 책에서도 수류탄 공격을 받은 하사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기관총 사수인 로버트 케네모 하사는 중공군의 수류탄이 자신의 옆에 떨어지자 수류탄을 움켜쥐고 던졌다. 그러나 또 다른 수류탄이 해병 3병이 자리 잡은 포자에 떨어졌다. 그 뒤에 세 번째 수류탄이 두 번째 수류탄 옆에 떨어졌다. 케네모어는 수류탄 하나를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동시에 또 다른 수류탄 하나는 폭발력을 흡수하기 위해 무릎을 꿇고 웅크렸다. 2개의 수류탄이 거의 동시에 폭발했고 그는 산산조각이 났다. 이 구절에서는 로버트 케네모 하사가 수류탄 폭발로 산산조각이 났다고 표현했는데 실제로는 2다리가 잘린 채 굴러 떨어져서 살아남았습니다. 그가 목숨을 건진 것은 다행이었지만 더욱 놀라운 것은 그의 희생정신입니다. 연달아 날아오는 수류탄을 처리할 시간이 없다는 것을 알고 하나는 움켜쥐고 던지고 하나는 발로 밟아 눈 속에 박아놓고 마지막 하나는 무릎을 꿇은 채 웅크려서 폭발력을 최소화하려고 했던 것이죠. 덕분에 부하 3명을 구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나마 불행 중 다행으로 중공군 수류탄은 위력이 약하고 불발탄도 많았다고 합니다. 한 병사의 품 안에서 터졌는데도 생존한 병사가 있을 정도였는데요. 중공군의 무기와 화력이 열악했다고 볼 수 있죠.